제가 더 이코노미스트를 자주 보고 있는데 네. 특히 그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근데 2024 더 월드 어헤드 2024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심지어는 사진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림자만 보여줬어요. 근데 그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요. 70억 인구가 다 알아요, 누군지. 좋아요, 구독. 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여름 고점 형성 이후 낙폭을 많이 보여줬죠. 여기서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하락폭의 좀 반 정도를 회복한 상태인데요. 현재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년에 회복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미국 금리 인하와 국내 양도세 완화 정책이 2차 전지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팀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컨빅션을 그럼요. 갖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그걸 얼만큼 땡겨왔느냐가 고민이죠. 이미 많이 땡겨왔다라는 네. 의견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2분기, 3분기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들 실적이 쇼크를 기록하면서 24년 중 언제 저점을 통과해야 될지에 대한 시점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분기별 이익 전망 자체로는 자체로는 24년 하반기에는 또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라는 거죠. 12개월 선행 EPS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도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이게 유지될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방향성이 우상향은 맞는데 이 기울기를 높여준 게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가 약간만 높여줘도 주가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반응을 하죠. 근데 이 기울기가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22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진폭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처럼 반등을 했다가 한참 쉬고 또 한 번 반등을 하고 한참 쉬는 그림들이 반복되면서 방향성은 우상향 같긴 한데 23년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지그재그식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23년 2000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매매를 하신다면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는데 너무 과열됐었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계단식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의견도 들어봐야죠. 네. 뭐 지금 주신 의견 너무 좋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이 산업 섹터가 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산업이죠. 산업이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산업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가늠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그 시장의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정은 맞아요. 그러나 시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하니만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과잉 공급한다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5라는 기울기로 쭉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 이상으로 늘었다가 또 구조조정돼서 혹은 공급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인수합병되면서 또 그 수요를 밑도는 구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먼저 반영됐다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저는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다른 섹터의 주가가 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일 때 조금 부진한 이유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주가의 흐름은 역시 기대감이죠. 혹은 반대로 우려감이죠. 기대감이 더 많냐 우려감이 더 많냐 이건데 또 한 가지 무시하지 못할 것이 저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코노미스트를 자주 보고 있는데 네. 특히 그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특히 이제 12월이 되면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더 월드 어헤드 2023, 더 월드 어헤드 2024 이 버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23년 버전에서는 거기에 앞에 있는 인물들이 여러 명입니다. 네.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어떤 과학자,
어떤 학자, 여러 인물들에 의해서 이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될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근데 2024 더 월드 어헤드 2024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심지어는 사진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림자만 보여줬어요. 근데 그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요. 70억 인구가 다 알아요, 누군지. 바로 트럼프 리스크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도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무슨 각종 테마주가 성장하듯이 제가 테마주를 논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트럼프가 유망산업,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산업 섹터에는 조금 더 마치 주도주처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식시장에 유입시킬 때 트럼프가 지지하는 그런 산업 섹터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바이든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2차 전지나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영역으로는 돈의 유입이 덜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해준 세력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전기차 영역의 노동자들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산업을 없애다시피 할 것이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그 주력 산업으로서 몰고 갔던 그 정도의 강한 드라이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보조금의 정도도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 원 주다가 70만 원, 60만 원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전기차나 또 2차 전지 산업의 수요가 과거의 기울기만큼 이게 기울기가 갑자기 0으로 마이너스로 꺾인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울기만큼은 안 일어나겠구나. 기울기가 좀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기대를 실망시키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24년에 있을 미국의 정치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는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게 작용되고 있는가 현재 그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24년에 이런 시장을 보실 때 제가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으면 조금 더 이쪽 산업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으면 조금 더 이쪽 산업에 좀 무게가 실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우상향할 것이다. 다만 주가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데 트럼프 리스크는 간과할 수 없다. 뭐 저도 그런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텐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